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너무 힘드셨죠?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쌤이 알려드려서 좀 복잡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밑에 부분 복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여러 가지 배웠고요. 사칙연산과 상수배에 대해서 닫혀 있어서 다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극한값을 계산할 때 0분의 0꼴인 경우에는 크게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다. 이 두 가지 기억나시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루트 빼기 보이시면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푸셨죠? 그쵸?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그쵸?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구하셨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었어요. 자, 요거 어떻게 썼죠? 그쵸? 유리화 했습니다. 자, 이걸 유리화하고 나면 보통 어떤 꼴로 변신하냐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신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그렇게 변신해서 다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푸시면 됐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쌤이 여기에 지금 업이라고 써놓은 거 보이세요? 네, 오늘 건 난이도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 살짝 높아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먼저 첫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교과서로는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자, 교과서 오늘 25쪽, 26쪽 딱 두 쪽만 할 거예요. 지난 시간보다 짧게 끝내드릴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극한값을 이용하여 미정계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해볼 건데요. 여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여기 진짜 중요해요. 학교 내신에 거의 100%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수능에서도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이 내용은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 말이 너무 복잡하게 써 있어서 쌤이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노트 잠깐 봐주세요. 자, 조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자, gx분의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해요. 알파는 실수. 어디로 딱 수렴했다는 거죠. 딱 존재합니다. 막 발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딱 수렴했어요. 그런데 분모가 0이에요. 오, 분모의 극한값이 0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자도 0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0분의 0꼴이어야 한다. 그래야 실수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유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분모가 0인 건 알겠는데 대체 분모가 0이라고 해서 왜 분자까지 0이어야만 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fx를 조금 바꿔서 써볼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gx분의 fx는 수렴한다고 했었죠. 그거 곱하기 gx꼴로 바꿔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요렇게 요거 이렇게 약분되면서 fx만 남는 거, 좌변 우변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를 gx분의 fx 곱하기 gx꼴로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각각 수렴하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도 0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럼 각각 수렴하죠. 즉, 요 부분의 극한값도 수렴하고 이 뒷부분의 극한값도 수렴해요. 그럼 우리 극한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랬죠. 함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사칙연산 중에 곱셈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나눠서 써볼게요. 자, 근데 앞부분은 뭐였어요? 그쵸? 알파. 뒷부분은 뭐였어요? 그쵸? 0. 알파가 무엇이든 0을 곱하면 0이 되겠죠. 아하. 그래서 요런 꼴이요. 요렇게 실수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었어야 했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가실게요.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예제 3번을 해볼 건데요. 이게 바로 좀 전에 배운 내용의 실사판입니다. 이 문제 정말 중요하고요. 이 문제 오늘 잘 이해하시면 성공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속으로 분모에 1을 대입해보면 0이네요. 그런데 분모의 극한값이 0인데 실수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해요. 아하, 그럼 좀 전에 정리에 의해서 분자의 극한값도 얼마여야 된다?
그쵸. 무조건 0이어야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 시작은 분자의 극한값이 0인 걸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땡! 0이라고 써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극한값 계산할 때 대입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x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할게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라는 얘기네요. 근데 여기까지 해도 별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b라는 문자를 지금부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문제 풀 때 문자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풀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b 대신에 a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이걸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대입은 어디다 할 거냐? 요 식에다가 할 겁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빼기 1 이렇게 됐네요. 오호라. 자, 여기 보시면요. 분모에 1 넣으면 0 되고요. 분자에도 1 넣으면 0 되네요. 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0분의 0꼴로 변신. 자, 0분의 0꼴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1번 인수분해, 2번 유리화. 이거 뭘로 하면 되겠어요? 그쵸? 인수분해입니다. 자, 인수분해 하는 방법에서의 핵심. 자, 우리 0분의 0꼴인 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0이 되는 x-1이라는 인수를 분자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분모랑 똑같은 인수가 분자에 있어요. 그래야 약분이 되면서 0분의 0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x-1 일단 쓰고 시작해요. 쓰고. 뭐 걱정하지 말고 씁시다. 그 다음에 뒷부분을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최고차항이랑 1차항을 보고 상수항을 보고 맞추시면 돼요. 자, 최고차 x제곱이 되려면 여기 x여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보이세요? 그거랑 곱해서 요게 나오려면 그렇지. 뒤에는 a 플러스 1이 되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끝. 자, 이거 확인해서 전개해 보셔도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상수항 보고 맞추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약분을 탁탁 하시면 됩니다. x가 1로 다가가지만 1이 될 수는 없기에 과감하게 약분하시고요. 그럼 이제 남는 게 뭐예요?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a 더하기 1 요것만 남은 거죠. 자, 요거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a고요. 그 값이 얼마라고 알려줬었죠? 그쵸? 5라고 알려줬었네요. 5호라. 그럼 a는 3이었겠구나. 그럼 b는 어떻게 구해요? 그쵸? 여기다 3 대입하면 되죠. 3 대입하면 5호라. b는 마이너스 4였겠구나. 끝!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찬찬히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자, 분모가 0이에요. 분모의 극한값이 0인데 실수로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럼 이 분자 부분도 반드시 뭐여야 된다고요? 그쵸? 0이어야 합니다. 요거 1단계. 그래서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b라는 걸 기준으로 식을 정리했고요. b 대신에 요거 a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만듭니다. 그러고 났더니 드디어 0분의 0꼴이 됐고요. 이제부터 아는 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 차근히 기억하면서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 두 번째 내용은요. 매우 쉬워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제 3번이 조금 단계가 여러 단계라 어렵고요. 이 뒤에는 쉽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요. 이거 잘 봐봐요. 자, fx의 극한값이 알파, gx의 극한값이 베타고 fx가 gx랑 비교했을 때 항상 작거나 같을 때 그 극한값도 항상 작거나 같다. 너무 당연할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x제곱이랑 2x제곱이랑 비교하면 얘가 항상 크거나 같겠죠. 오호라. 그러면 얘네 극한값 있죠. x를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아이고 함수를 빼먹었네요.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그 극한값도 어때요? 크거나 같아요. 그쵸? 대신 같은 A로 같은 데로 보내야겠죠. 자, 이게 대부분 다 오른쪽이 커요. 뭐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뭐 마이너스 100을 넣든 다 오른쪽이 큰데 딱 한 군데 어디서만 같아요? 그쵸. X가 0일 때만 0으로 다가갈 때만 이 두 값이 같아집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원래 함수가 항상 대소관계가 한쪽이 작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항상 그쪽이 작거나 같다. 한쪽이 크거나 같으면 다른 극한값도 한쪽이 크거나 같다. 이거 그냥 대소관계가 유지된다. 대신 같다.
없다,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 있죠. 여기 2번 정리는요. 아이고 안 예쁘네요. 형광펜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 2번 정리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샌드위치 정리? 또는 조임 정리라고 불러요. 샌드위치 양쪽에서 이렇게 딱 붙이는 샌드위치 빵 아시죠? 내지는 양쪽에서 딱 조여주는 그런 조임 정리,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fx 극한값 알파였죠. gx 극한값 베타였어요. 얘는 알파로 가고요. 얘는 베타로 가는데 그게 두 개가 같대요. 다시 말하면 얘도 알파로 간다는 거네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거의 극한값도 뭐라고요? 그쵸, 알파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알파로 딱 모이면 가운데는 자연히 알파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의 내용입니다. 예제 4번이 대표적인 문제고요.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요런 대소관계를 줬네요. 요런 대소관계를 줬고 이거 가운데 fx의 극한값을 구해보래요. 자, 이때 주목할 점. 여기 x 어디로 보냈어요? 무한대로 보냈죠. 그러면 세 군데 전부 다 무한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2x랑 이 대소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둘 다 몇 차? 2차. 여기도 2차. 그럼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하면 되죠. 여기 3, 여기 1, 여기 3, 여기 1. 물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그래서 얘도 극한값이 얼마가 될 예정? 3분의 1. 얘도 극한값이 얼마가 될 예정? 3분의 1. 그럼 얘도 당연히 3분의 1로 간다. 그래서 정답 3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는 굉장히 쉽고요. 여러분이 오늘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건 사실 예제 3번이에요.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수업 내용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수고하셨어요. 안녕.